자,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 6.2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진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좌익 세력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제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좌익 세력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차별적 진압이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까지도 희생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마비가 돼버리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민간인들, 좌익 세력들만 잡아들여야 되는데 좌익 세력들이 아닌 민간인들조차도 그냥 너 얘들 도왔지, 너도 빨갱이야. 손가락질 하나로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주도에는요, 어느 마을에 가면 제삿날이 똑같아요. 그냥 그 지역이 그냥 동시에 그냥 똑같은 날 몰살돼 버린 거예요. 제주가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섬이죠. 하지만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너무 아픈 역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드 아일랜드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빨갱이들의 섬이라고. 거기에는 물론 빨갱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 민간인들도 있거든요. 분류를 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인권이 있는데 분류를 안 해요. 그냥 막 있는 대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게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현대사에서 사람보다 이념이 앞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지점이 아닐까. 이제 그 제주 4.3 사건의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더 증폭된 게 이제 전쟁이에요. 더 큰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의 남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소련과 중국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때 이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애치슨이었는데요. 그 애치슨이 선언을 하나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극동방위선을 필리핀, 일본, 필리핀과 일본을 잇는 극동방위선을 그어버립니다. 한반도가 빠졌어요.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이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뭐야?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했나 보다. 라고 오판할 수 있겠지. 김일성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해가지고 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어떤 경우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6.25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그 평가는요, 좋을 수가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뭐 민족을 해방하겠다.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해방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건 김일성의 그 남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밀고 내려오게 되는 건데, 이 낙동강 방어선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죠.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때 이 북한, 이게 사실 이게 6.25 전쟁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북한이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러요. 나중에 낙동강을 이게 차지 못했을 때 김일성이 서울에서 3일 머물렀던 것, 이거를 가장 통탄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3일 머물 때 저희 스탈린 난리 났어요. 동지들 왜 멈추고 있느냐, 빨리 전격전에 의해서 탱크 앞세워가지고 빨리 내려가서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왜 멈추고 있느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서울에서 멈춘 이유가. 그게 뭐였냐면, 지금 이게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38도선이잖아요. 38도선을 지금 이제 북한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이쪽 서울 쪽은 지금 작전대로 좀 밀고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을 지금 점령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쪽 라인, 춘천 쪽이 부대가 와가지고 이 수원 쪽을 점령해가지고 여기서 그 대한민국 그 국군들을, 주력 군대를 괴멸시킨다. 괴멸시키고 유유자적으로 밀고 내려가서 이 한반도를 적과 통일한다.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쪽 라인은 지금 해결이 됐어요. 이쪽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 춘천 쪽 라인인데요. 여기 춘천 전투라고 하는 건데 이 춘천 전투에서 그 육사단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남침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응을 할. 그래서 북한이 떼걸 밀고 내렸는데 여기서 박격포, 포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심지어 38선 위부로 후퇴까지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빨리 내려와가지고 여기 지금 수원 쪽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력 부대가 서울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올 때까지. 요 3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3일 동안에 메가더가 와가지고 이 전후 상황을 받고 메가더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미군이 투입되고 이 준비를 다 갖출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3일 동안에 밀고 내려오지 못하게 되면서 낙동강을 넘지를 못해요. 여기서는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유엔은 제공권, 하늘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지를 못해요. 그 과정에서 드디어 완전히 상황 없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3일 동안 머물지 않았으면 인천 상륙작전 없어요, 저거. 그냥 바로 그냥 밀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춘천 전투가 춘천 홍천 전투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다시 한번 상황이 뒤집어지죠. 바로 중국군이 전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철수를 하게 되죠. 뭐 인해 전술만 밀고 내려오니까 이게 그 유명한 흥남철수. 이때 이제 메러딕 빅토리 뭐였죠? 무기 다 내리고 민간인들 싫잖아요. 그죠? 무려 14,000명을 기네스북에 올라갔죠. 이 민간인들을 구한 단일 배로 가장 유명한 배 메러딕 빅토리오 흥남철수. 영화 그 국제시장의 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철수하면서 결국은 일사후퇴 1월 4일 날 1951년 1월 4일 날 또 서울을 뺏겨요. 이게 바로 일사후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든 38선을 배경으로 또 싸우게 되니까 이때 이제 소련이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걸 못 끝낸 거라.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미국도 이제 다 이제 준비 들어왔고 여기서는 더 싸우다가는 이거 3차 대전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이 휴전을 제의를 합니다. 그럼 휴전회담이 열리는데 이 휴전회담도 역시 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에서 미소공동회에서 잘 안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게 또 논의가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을 미국은 뭐냐면 자유송환 가고 싶은 나라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소련은 자동송환 북한에서 내려왔으면 북한으로 가는 거고 수호로 내려서 수호로 가는 거고 미국에서 자동송환 이게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이게 합의를 못 봐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전쟁은 계속해야 된다. 조금만 더 이거 지금 승리가 눈앞에 나왔는데 왜 여기서 휴전하려고 하느냐 라고 해서 지금 이 포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들을 석방해 버립니다. 공산주의 반대하는 그 포로들을요 석방해 버려요. 누구 맘대로. 지금 이 포로 회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휴전 회담이 가장 중요한 포로인데 이승만 정부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왜냐면 후방에서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승만을 제거했을 때 대안이 없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정부가 원하는 걸 들어주죠. 두 가지였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도 미군은 주둔하라. 그리고 경제 원조하라. 두 가지. 요거 들어주기로 하면서 결국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요게 이제 이러면서 휴전선. 네. 38도선이었죠? 이제 휴전선이 지금 체결되었고 약속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전쟁 휴전 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체결되었고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6.25 전쟁의 흐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서울 보세요 한번. 자 서울의 주인이 몇 번 바뀌어요. 자 밀고 내려와서 한번 바뀌었어. 인천 상륙작전 바뀌었어. 중국 개입이 또 바뀌었어. 다시
서울만 4번 바뀌어요, 주인이. 야, 여러분들 그때 그 다큐를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노인이 태극기와 인공기 2개를 들고 나와요. 학국 주인이 바뀌니까 어디다가 줄을 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여러분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선택 해보신 적 없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니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선택은 해본 적 없죠? 근데 6.25 전쟁 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들 절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나의 가족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 그 생존과 관련된 선택 앞에서 벌벌벌 떨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거. 이념이 사람보다 앞섰을 때 우리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로 증폭되면 안 되겠다는 이 현대사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